요즘 친구들이 모이면 부동산 얘기 안 하는 날이 없더라. 당연하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은 그냥 집이 아니라 재산의 대부분이거든. 사실상 삶과 직결된 문제지. 뉴스에서 집값이 오르면 경기 좋아진다고 하고 떨어지면 나라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일단 집값이 확 떨어진다고 해봐. 사람들은 자기 자산 가치가 줄었다고 느끼니까 소비를 줄여. 이게 바로 부의 효과야. 가진 게 줄어든 기분이 드니까 지갑도 닫는 거구나. 맞아. 게다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도 문제야.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은행 입장에선 담보 가치가 흔들리잖아.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그럼 결국 집값 하락이 단순한 자산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리고 정부 세수도 줄어. 집을 사고 팔 때 나오는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까지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사람들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서 소비가 활발해져.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세수도 늘고. 정부 입장에선 세금이 더 들어오니까 좋아하겠네? 맞아. 근데 문제는 집값이 너무 오르면 젊은 세대가 집을 못 사게 되고 불평등이 심해지지. 그러면 사회 전반에 불만이 커지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줘. 근데 난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이전 정부에서 다 집값 잡겠다고 엄청 대책 내놨잖아? 근데 왜 실패한 거야? 간단히 말하면 유동성, 공급 부족, 시장 심리 이 세 가지 때문이야. 하나씩 좀 풀어봐. 첫째, 유동성.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규제를 해도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몰려. 둘째, 공급. 서울 신축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 공급은 발표한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효과가 늦지. 셋째, 시장 심리. 어차피 집은 오를 거야라는 믿음이 강하니까 규제를 해도 매수세가 계속 유지된 거야. 정책은 단기인데 시장은 장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어긋난 거네. 그럼 세금 얘기 좀 해보자.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이 그렇게 커? 엄청 크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합치면 지방재정이랑 국가재정에서 무시 못해. 실제로 집값 오를 땐 종부세랑 재산세 세수가 크게 늘어.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급격히 내리지 못하는구나. 세수의 직격탄이니까. 맞아. 결국 정부 입장에선 너무 오르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관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인구가 줄어들면 집이 남아돈다던데. 그럼 한국도 일본처럼 빈집이 문제될까? 가능성이 높아. 인구는 줄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수요가 줄어들 거야. 일본처럼 집값이 영원되는 곳도 생길 수 있지. 그럼 부동산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 되는 거 아니야? 전국적으로 보면 맞아. 하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몰릴 거야. 결국 한국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집이 하는 게 더 이상 무조건 안정적인 자산은 아니겠네. 그렇지. 앞으로는 지역, 입지, 교통, 인프라 같은 요소에 따라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듣고 보니까 집값이라는 게 단순히 부동산 시장 얘기가 아니라 경제 전반하고 다 연결돼 있네. 맞아. 그래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집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 세금, 인구 구조까지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냥 남 얘기가 아니네. 구독하고 경제 소식을 받아보세요.